샬롬. 헷갈리는 말 세 번째. 친구뿐이야. 친구뿐이야. 야, 김민희,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민희는 깜짝 놀랐지만 곧 태어난 표정을 지었지요. 다래는 아이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도 그래. 하랑이가 그동안 대본을 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옆집에 살아서 하는데 대본 쓰는 동안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진 적이 없어. 생전 처음 써보는 대본을 어떻게든 잘 마무리해 보려고 노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그런데 대본에 틀린 글자 몇 개 있다고 하랑이를 비웃고 그래도 되는 거야? 다래가 화가 치솟아 올라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민희가 새침하게 대답했어요. 틀린 게 눈에 띄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하니? 나는 하랑이가 100배 더 노력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때 달의 아빠가 연습실로 들어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민희는 달의 아빠를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역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달에도 아빠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 척 얼버무렸지요. 그래, 연습을 하다 보면 간혹 싸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배역은 다 나눈 거야? 네.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해 보려고 영수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아저씨랑 무대 구경 한번 가볼래? 무대라는 게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니? 마침 오늘은 공연이 없는 날이라니까 한번 가보자. 무대 위에서 연습해 보는 것도 경험이니까. 정말요? 우와, 너무 좋아요. 무마는, 무자는 어루만질 무, 마는 문지를 마, 분쟁이나 사건 등을 분명히 해결하지 않고 대충 덮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어느새 하랑이의 일은 있고 아이들은 저마다 흥분해서 한마디씩 했어요. 달의 아빠는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사이 하랑이가 어깨를 축 처진 채 돌아왔어요. 달에는 하랑이의 표정을 힐끔 살폈어요. 불 꺼진 공연장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달의 아빠가 불을 켜니 무대에서부터 객석 쪽으로 차례로 불이 들어왔어요. 제법 넓은 규모의 공연장을 보고 아이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때 얘들아? 이 공연장에서 연습해보고 싶지 않니? 모두 좋다고 뛸 듯이 기뻐하는데 미니만은 점점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저씨, 미니는 눈에 띄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걸요? 달의 아빠가 지수의 말에 미니를 돌아봤어요. 그럴 땐 눈에 띄게 라고 말해야지. 눈에 두드러지게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띄다는 어떤 느낌이나 기운을 얼굴에 드러내는 걸 말하고. 달의 아빠는 미니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뛰다와 띄다. 뛰다는 뜨이다의 줄임말로서 눈에 두드러지게 뚜렷이 나타나다 라는 뜻이고, 눈에 띄다로 자주 쓰여요. 한 칸을 뛰다, 띄어쓰기처럼 일정한 정도로 벌어지게 한다는 뜻도 있지요. 띄다는 어떤 빛깔이나 모습, 성질을 지니다 혹은 어떤 느낌이나 기운을 얼굴에 드러내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붉은 빛을 띠다, 미소를 띠다처럼 쓰이지요. 우와, 너 엄청 눈에 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띠다는 늘 웃음 띤 얼굴의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달의 아빠는 미니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게 당연하지, 미니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긴장할 거 없어. 어차피 학교 축제 때도 무대에 올라가야 할 테니까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자. 이런 큰 무대에서 연습했는데 학교 체육관 정도야 쉽지. 연습을 끝내고 첫 번째로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은 용왕 역을 맡은 지수였어요. 지수는 제법 용왕의 목소리 흉내를 잘 냈어요.
두 번째 순서는 별주부 역을 맡은 민희와 토끼 역을 맡은 달혜였어요. 민희는 차례를 기다리며 한숨을 몇 번이나 몰아쉬었어요. 왜 그래? 아직 긴장돼서 그래? 옆에서 보고 있던 달혜가 물었지만 민희는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둘의 차례가 되었지요. 토끼님, 저는 용궁에서 온 별주부. 주인공을 맡은 민희는 별주부 역을 그럴듯하게 해내기는커녕 벌벌 떠느라 대사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목소리는 너무 작아져서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요. 반면에 달혜는 괴활한 토끼의 역할을 알맞게 해냈어요. 하랑의 대본을 보고 낄낄대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민희의 연기를 보고 낄낄대기 시작했어요. 자기 몫의 대사를 읽는 민희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쟤 뭐야? 잘난 척은 있는 대로 다 하더니. 달혜는 민희의 모습이 의외였어요. 그때 경민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별주부가 주인공인데 저렇게 떨어서 되겠냐? 그 말을 들은 민희가 얼굴색이 변하더니 경민이를 쏴봤어요. 전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는 대사도 몇 마디 없으면서 웬 잘난 척이야? 경민이도 발끈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대사 몇 마디 안 해도 너보다 100배는 잘할 자신이 있거든. 키도 조그맣게 적은 게 아니고 작은 거거든. 키를 적다고 하니 작다고 해야지. 너 말부터 정확히 배워야겠다. 화가 난 민희가 비아냥거렸어요. 허허, 이제 그만들 하자. 지켜보고 있던 달의 아빠가 말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비아냥거리다는 얄밉게 빈정거리며 자꾸 놀리는 것을 비아냥거리다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스레 떨다의 유래를 보면 너스레는 그릇의 아가리나 바닥 또는 흙 구덩이에 걸쳐 놓는 막대기를 말하지요. 그 위에 놓는 물건이 빠지거나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너스레를 놓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겨울철에 무와 배추를 땅속에 보관할 때 흙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너스레를 얼기설기 걸친 뒤에 집이나 덤프를 덮었어요. 또 함정을 만들 때도 너스레를 사용했어요. 땅을 파내고 막대기를 이리저리 걸쳐 놓은 다음 흙과 낙엽을 뿌려 구멍을 감쪽같이 감추었지요. 너스레를 떨다는 여기서 생겨난 말로 너스레를 늘어놓듯이 말이나 몸짓을 수다스럽게 떠벌리거나 정신없이 과장할 때 사용한답니다. 모두 이리 모여 볼래? 달의 아빠는 무대 바로 앞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무대 위에 있던 달혜와 민희도 객석 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속상하지. 나도 잘하고 친구도 잘해야 우리 팀이 멋지게 보일 텐데 아쉽고 속상하지.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야. 처음 하는 연습이잖아. 너희들 마음만큼 잘하기는 힘들지. 머릿속으로나 마음속으로는 어떤 역할이든 다 잘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헤매게 될 거야. 그렇다고 지금처럼 친구를 무시하면 안 돼. 그건 경민이가 잘못했어. 경민이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민희, 너도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한테 그러면 못 써. 민희는 뭐라고 변명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야. 아마 이제부터는 아주 열심히 해야 할걸. 그래도 점점 너희들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서 뿌듯할 거야. 그제야 민희도 안심을 했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랑아, 아저씨가 잠깐 대본을 보니까 맞춤법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 의미가 달라지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꼭 바르게 고쳐야 해.
달의 아빠의 말을 듣고 하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랑이는 아이들의 대본을 걷어서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연습은 대본을 수정한 후 다시 하기로 했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랑이가 달의 뒤를 졸래졸래 쫓아왔어요. 저기 아까 고마웠어. 응, 뭐가? 아까 연습실 밖에서 다 들었거든. 네가 내 편 들어주는 거 역시 친구밖에 없더라. 하랑이가 씩 웃으며 달아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럼 내가 너처럼 속 좁은 줄 알았냐? 대인배 달애님을 뭘로 보고? 의사소통은 말, 글, 몸짓 등으로 자기 뜻을 알려주거나 상대의 뜻을 알아듣는 것을 말해요. 생각이나 뜻이 너무 달라서 누군가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틀리다와 다르다의 차이. 틀리다와 다르다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틀리는 표현 중 하나예요. 나는 네 생각과 틀려처럼 다르다를 써야 할 곳에 틀리다는 표현을 곧잘 넣지요. 틀리다는 답, 셈, 사실이 맞지 않거나 옳지 않을 때 또는 마감을 맞추기는 틀려서처럼 어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써요.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는 뜻이지요. 또 쟤는 점프하는 수준이 달라처럼 솜씨, 생각, 행동, 수준 등이 보통보다 나을 때도 사용해요. 달애의 말에 하랑이가 시원하게 웃었어요. 우리 진짜 성격 틀리다. 그치?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 달애는 하랑이의 말을 반사적으로 지적했다가 아차 싶었는지 하랑이를 힐끔 쳐다봤어요. 그래, 네 성격 어디 가겠냐? 하랑이는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웃었어요. 그런데 내일 학교 갈게 걱정이야. 아이들을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창피해서 학교 가기 싫어졌어. 별 걱정을 다 한다. 걔들한테 대본 쓰라고 맡겼으면 끝까지 써낼 아이 하나도 없을걸? 너나 되니까 끈기를 갖고 완성한 거야. 낱말 몇 개 들렸다고 그걸 트집 잡는 애들이 더 이상하지. 걱정 마. 애들은 벌써 다 잊었을 거야. 달애는 일부러 너스레를 떨었어요. 하랑이가 괜히 풀 죽어 다닐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과연 그럴까? 금방 잊혀질까? 하랑이의 표정이 점점 조금 밝아졌어요. 이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낱말 공부를 해보면 어때?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맞춤법이나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 도와줄 거지? 하랑이의 말에 달애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일단 대본부터 고치자.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다음날 쉬는 시간에 미니가 하랑이를 교실 밖으로 불러냈어요. 어제 기분 나빴다면 미안. 내가 대표로 사과할게. 미니는 턱을 치켜 들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말했어요. 남들이 보면 미니가 사과를 받는 중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랑이는 자존심이 센 미니가 이 정도로 말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했지요. 괜찮아. 내가 잘 썼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걸 뭐. 그래, 솔직히 좀 심하기는 했. 미니는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어요.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말에 대해 공부를 해보려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사과해줘서 고마워. 나 먼저 들어간다. 하랑이가 교실 쪽으로 들어갔어요. 미니는 하랑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미니야, 뭘 보고 있어? 다솔이가 다가와 미니의 어깨를 툭 쳤어요. 하랑이 말이야, 좀 착한 것 같아서. 구하랑? 착하긴 해. 엉뚱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오늘 짝 바꾸는 날이잖아. 넌 짝하고 싶은 애 있어? 미니는 하랑이 쪽을 한번 쳐다봤어요. 하랑이는 달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없어. 아무나 되면 어때? 그런데 하랑이랑 달애랑 친한가 보더라. 대본 쓰는 거 추천한 것도 달애였잖아. 미니는 어제 달애가 하랑이 편을 들며
화를 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응, 둘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대. 아마 옆집 살걸? 부모님끼리 지내서 거의 가족처럼 지내나 봐. 저것 봐. 둘이 또 머리를 맞대고 뭘 하고 있잖아. 하랑이는 다래에게 헷갈리는 낱말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다래가 그런 것도 모르냐며 윽박을 지르는데도 하랑이는 실실 웃으며 머리만 긁적였어요. 하랑이처럼 겸손하고 괜찮은 애가 차 다래처럼 시끄럽고 목소리 큰 애랑 어떻게 같이 노는지 몰라. 미니의 말에 다솔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때 선생님이 들어와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짝 바꾼다고 했지요. 추첨으로 뽑을 테니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통 안에 있는 쪽지를 뽑도록 해요. 추첨이 모두 끝나고 각자 바뀐 자리에 앉았어요. 하랑이는 입이 귀에 걸렸어요. 미니와 짝이 되었거든요. 이거 웬일이야? 꿈은 아니겠지. 하랑이는 하루 종일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수업 시간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은 다 같이 알림장에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었어요.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는 건너면 안 됩니다. 하랑이가 다 쓰고 알림장을 닫으려는데 미니가 알림장을 잠깐 달라고 하더니 않도록 하고 됩니다로 고쳐주었어요. 이래야 어법에 맞아. 짝이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고마워.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나는 그다지 잡채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어색한 표현이 돼요. 그다지라는 낱말이 뭐뭐 않다, 못하다라는 부정 표현과 같이 쓰여야 자연스럽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다지 잡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써야 어법에 맞는 표현이 된답니다. 저녁 무렵 하랑이는 다래네 집에 찾아갔어요. 넌 모를 거야. 내가 오늘 얼마나 창피했는지. 하랑이가 두 손으로 제 머리를 감쌌어요. 다래는 숙제를 하면서 하랑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심드렁하게 물었어요. 왜 수업 시간에 방귀라도 뀌었냐? 너는 상상력도 참. 하랑이는 다래에게 한 차례 눈을 흘기고는 그날 알림장을 적다가 망신당한 일을 말해 주었어요. 하필 미니한테 어휴 우리말 어법은 정말 헷갈려. 특히 안과 안은 어떻게 구분해서 쓰지? 또 언제 안 돼라고 쓰고 언제는 안 돼라고 쓰는지도 모르겠고. 다래는 피식 웃고는 연습장을 꺼냈어요. 안과 안타는 아니하다의 줄임말. 용어의 어간 뒤에 멋머지 않다로 쓰지요. 가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다와 같이 멋머지 않다꼴로 쓰입니다. 가지 아니하다, 아름답지 아니하다처럼 않다를 아니하다로 바꿔도 말이 되지요. 안은 아니의 준말입니다. 용언 앞에 안으로 쓰죠. 안 해도 될까 해서 안 해도는 아니 해도의 줄임말이지요. 밤늦게 음식물 안 먹는 게 좋다. 방에서는 조용히 하지 않아도 된다. 되다와 되다는 일이 이루어지다 라는 뜻이고 되니 되어서 되어야로 활용이 되지요. 되어는 줄여서 되로 씁니다. 되는 안 돼처럼 혼자 쓰일 수 있지요. 되와 되 중 무엇을 써야 할지 헷갈릴 때 되는 원래 말인 되어를 넣어 말이 된다면 되로 쓰면 됩니다. 다음 달에 스페인에 가게 됐어. 여기 낙서해도 될까? 몇 년 10월 2일 날씨 조금 쌀쌀. 며칠 전에 다래에게 안과 안에 대해 배웠다. 그렇게 헷갈리는데 너무 간단해서 깜짝 놀랐다. 용언의 어간 뒤에는 멋머지 않다가 쓰이는 것이고 용언의 앞에 안이 쓰이는 거라고 했다. 가지 않는다면 안기다, 먹지 않다는 안 먹다처럼 말이다. 이럴 수가. 그동안 이걸 왜 몰랐지? 그리고 오늘은 엄마랑 동생이랑 오랜만에 시장에 갔다.
한동안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간판이나 현수막에 틀린 글자가 꽤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순댓국은 순댓국으로 잘못 쓰여 있었고 조화는 조화로 쓰여 있기도 했다. 장을 다 보고 엄마가 분식점에 데려가 주셨는데 메뉴판에도 틀린 글자가 여러 개 보였다. 아빠가 우리에게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다. 그동안 달애한테 구박받은 걸 생각하면 그래도 진짜 고맙긴 하다. 달애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신기해서 물었더니 잘난 척은 있는 대로 하면서 책을 많이 읽어서라나? 나도 진짜 아빠 말씀 좀 들을걸.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도 다독가 아니 애독가인가? 암튼 뭐든 되어 볼 테다. 야 차달해. 내가 화장실에 무슨 짓을 해놨게. 하랑이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달에게 가더니 자랑스레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아침부터 큰일이라도 봤어? 아니 그런 거 말고 남자 화장실에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라고 쓰여 있거든. 거기에 깨끗히가 볼 때마다 걸리더라고. 그래서 좀 전에 수정 테이프를 가져가서 깨끗히의 히를 이로 슬쩍 고쳐 놓았지. 하랑이의 말에 달애가 입을 동그랗게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 깨끗이랑 깨끗이는 나도 맨날 헷갈리던데 그런 걸 용케도 알아차렸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건가 봐.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마. 달애의 장난 섞인 목소리에 하랑이가 입을 삐죽였어요. 뭐든 자기 덕분이래. 뭐가 달애 덕분인데? 언제 옆에 왔는지 갑자기 미니가 끼어들었어요. 하랑이의 입이 함지막만해졌어요. 미니와 짝이 된 뒤로 둘은 부쩍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쓰여있는 틀린 표현을 바르게 고쳐 놓았다고? 미니가 하랑이를 보며 묻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틀린 말은 문자 주고받을 때가 가장 심하지. 어제는 내 친구가 자전거에 바쳤다고 보냈길래 자전거에 돈을 많이 들였다는 말인가 보다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의 자전거가 달려들어서 바쳤다는 말에 잘못 쓴 거더라고. 맞아.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아. 깨끗이와 깨끗이 이와 히의 발음이 비슷해서 언제 이를 쓰고 히를 써야 할지 매우 헷갈리지요.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열심히, 꼼꼼히, 급히 등 그 자리에 하다를 넣어 말이 되면 대부분 히를 쓰고 어색하면 이를 씁니다. 그런데 하다를 넣어 말이 되더라도 앞말의 받침이 시으시면 무조건 이를 써야 해요. 깨끗이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 밖에도 반드시, 깍듯이 등이 있어요. 또 기역 받침으로 끝난 일부 낱말 뒤에도 이가 붙어요. 깊숙이, 고즈넉이, 끔찍이, 멀찍이, 길쭉이, 굵직이 등이 있지요. 자주 틀리는 낱말. 설레임 가득하다의 설레임, 날이 개었다의 개었다, 삼가해 주세요의 삼가해는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입니다. 설레임은 기본형이 설레다의 명사형 미음이 더해진 말이므로 설렘으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개었다는 기본형 개다의 과거형 얻다가 더해진 말이므로 개었다 또는 겠다라고 써야 하지요. 삼가해는 기본형이 삼가하다 아니라 삼가다이므로 해를 빼고 삼가라고만 써야 한답니다. 하랑이가 미니의 말에 얼른 맞장구를 쳤어요. 달애는 지난번 체험학습 현장에서 본 안내문을 떠올렸어요. 하긴 문화재나 국립공원 안내문에도 띄어쓰기나 틀린 글자가 종종 보이더라고. 삼가 주십시오가 삼가하여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고 말이야. 정말 그건 큰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볼 텐데 안내문에 쓰여 있는 글이니까 틀린
표현도 맞는 걸로 믿을 거 아냐? 나 같아도 그런 곳에 쓰여있는 문구들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하랑의 말을 미니가 진지하게 받았어요. 맞아. 그래서 그 말이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고 말이야.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건 어때? 다라의 말에 셋은 머리를 모았어요. 공원 내에서 크게 떠드는 행위를 삼가하여 주십시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학교 정문 앞에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이 한참이에요. 아름다운 우리말 제대로 알고 사용합시다. 하랑이와 미니가 먼저 아름다운 우리말이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어서 구호를 외쳤어요. 하랑이네 반 아이들은 알고 쓰면 더 좋은 우리말, 헷갈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히 쓰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등에 글이 쓰여 있는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달에는 틀리기 쉬운 우리말 사례가 적힌 종이를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며칠 전 달에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펼치면 어떻겠느냐고 아이들에게 제안했어요. 미니가 캠페인을 열자는 달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먼저 선생님과 상의하고 반 아이들과 회의를 열었어요. 우리말은 말로 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글로 쓰려면 헷갈리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표기와 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모양이 비슷한 낱말들도 꽤 많고요. 적절하고 정확한 낱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화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미니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나서서 틀리기 쉬운 우리말 용례를 알리고 바르게 쓰자는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반대 의견 있으면 손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뜻은 좋은데 그걸 왜 꼭 우리가 해야 하나요? 맞아요. 그런 운동은 보통 등교길에 하던데 아침에 너무 추워요. 반대 의견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미니는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미니는 자기도 모르게 다래를 바라보면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용례는 쓰임을 보여주는 예를 말해요. 어려운 낱말이나 문법 등을 배울 때 용례와 함께 설명을 들으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용례와 비슷한 말로 신뢰가 있어요. 신뢰는 구체적인 신뢰의 예로 어려운 내용은 신뢰를 들어 설명한다처럼 쓸 수 있어요. 짐짓은 마음이나 생각과 다르게 일부러라는 뜻이지요. 짐짓 모른 척하다, 짐짓 놀란 척하다, 짐짓 화낸 얼굴로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꼭 우리가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너도 나도 나 몰라라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물꼬를 트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또 준비가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올바른 표현을 익히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래가 짐짓 어른스럽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렸지요. 뭔가 뿌듯할 것 같아. 하긴 나도 헷갈리는 말들이 엄청 많은데 난 별로야. 너무 귀찮은 것 같아.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하면 안 돼? 옳소. 나도 찬성. 그런데 헷갈리는 말 쓰는 법 있으면 나도 알려줘. 그래, 넌 좀 많이 배워야 돼. 하하하. 반 전체가 웃음이 번졌어요.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미니가 주의를 끌며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손을 들어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벌릴지 말지 정하면 좋겠습니다. 투표 결과 16대 9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어요. 물꼬를 트다의 유래.
물꼬는 논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를 말해요. 평소에는 물꼬를 흙으로 막아 두었다가 논에 물을 대거나 뺄 때 물꼬에 흙을 퍼내 흙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지요. 농부들은 새벽부터 물꼬를 보러 나가는 게 일이었어요. 밤새 논에 물이 부족하진 않았을까? 반대로 논에 물이 넘치지는 않았을까 살펴야 했으니까요. 논에 물이 부족하면 물꼬를 터서 물을 대고 물이 넘치면 물꼬를 터서 물을 뺐지요. 여기서 유래되어 막힌 관계를 통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물꼬를 트다라고 해요. 이로써 찬성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2개조로 나누어 이틀 동안 열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모든 별로 틀리기 쉬운 낱말들을 조사해 오기로 했지요.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민희가 회의를 마치려고 할 때 하랑이가 손을 들었어요. 학교 누리집에 글을 올려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교문 앞에서 운동 한두 번 벌이는 것으로는 계속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각자 자기가 찾아낸 틀린 말을 댓글로 올리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학교 누리집에 올릴 수 있는지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희의 말에 하랑이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했어요. 민희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랑이네 반 아이들은 30분 일찍 등교해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벌인 거예요. 누리집은 홈페이지를 뜻하는 우리말이에요. 세상을 뜻하는 누리와 집이 합쳐진 말로 풀었으면 인터넷 세상의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누리가 붙어서 쓰이는 말로 누리꾼이 있어요. 누리꾼은 네티즌의 우리말이지요. 학교 학생들은 아침부터 교문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종이를 나눠주는 하랑이네 반 아이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누나 뭐해? 1학년인 민희 동생은 민희를 보고 아른 체를 했어요. 누나 여기서 뭐해? 틀리기 쉬운 우리말? 민희는 동생에게도 틀리기 쉬운 말에 용례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주었어요. 몇 장 가져가서 친구들한테도 나눠줘. 너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래가 웃으며 민희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아직 어려울 수 있겠다. 우리 나중에 누리집에 올릴 때 저학년용은 따로 만들어 보자. 하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랑아, 누리집에 올릴 글을 네가 맡아줘. 대본도 쓰신 몸이잖아. 민희가 구호를 외치지 않을 때를 틈타서 하랑이 쪽으로 몸을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하랑이는 민희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래는 하랑이와 민희와 나란히 서서 즐겁게 대화하는 걸 봤어요. 구하랑 아주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구나. 다래는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느꼈어요. 교실로 돌아갈 때도 왠지 둘을 방해하는 기분이 들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어요. 2000몇 년 10월 15일 날씨 가을비 주룩주룩. 선생님이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아주 잘했다고 우리 반 전체를 칭찬해 주셨다. 학교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괜히 내 어깨가 다 으쓱해졌다. 바른말 운동을 잘한 상으로 특별히 오늘 수업을 우리말 퀴즈 대회로 대신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와하며 함성을 질렀다. 우리말 퀴즈 대회라면 구하랑님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은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문제에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 문제는 밥을 짓다 중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쉬운 문제였다. 곧바로 짓다라고 쓰고 연습장을 번쩍 들어 올렸다. 한 명만 틀리고 모두 맞췄다. 5번 문제는
겨드랑이를 간질렸다. 였는데 여기서 6명이 우르르 떨어졌다. 기본형이 간질이다니까 간질렸다로 써야 올바른 표현인데 착각했나 보다. 그래도 아이들 모두 바른말 운동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한 덕분인지 생각보다 답을 쉽게 맞췄다. 그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16번 문제까지는 수월하게 맞춰 나갔다. 17, 17번 문제를 앞두고는 나, 달에 미니 3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17번은 알맞는과 알맞은 중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알맞은이었다. 알맞은은 기본형이 알맞다인데 알맞다의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로 뭐뭐는이 아닌 뭐뭐은이 붙여야 한다고 한다. 작다, 크다와 같은 형용사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작는 크다는 아니라 작은 큰이니까 그에 비해 읽다, 듣다와 같은 동사는 는을 붙인다고 했다. 읽는, 듣는이라고 발음해보니 확실히 알 것 같았다. 평소에 우리가 자주 쓰는 알맞는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헷갈려서 아깝게 떨어졌다. 결국 뭐뭐대 뭐뭐대를 구분하는 문제에서 미니가 틀리고 최후인 1위는 달해가 되었다. 뭐뭐대와 대는 아직도 조금 헷갈린다.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것을 전달할 때는 대를 붙이고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알게 된 것을 전달할 때는 대를 사용한다고 한다. 나는 설명을 듣고도 좀 알쏭달쏭했다. 예를 들면 달해가 나한테 직접 오늘은 몸이 아파 라고 말했다면 내가 그것을 다른 친구들한테 말할 때 달해는 오늘 몸이 아프대 라고 써야 할지 달해는 오늘 몸이 아프대 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그럴 경우에는 대를 써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직접 들어서 아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어휴 헷갈려. 그렇지만 점점 국어 실력이 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고 보니 달해는 내 친구지만 참 대단하다. 똑똑한 친구를 두었으니 지적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맞은과 알맞는. 진행을 나타내는 어미에는 는과 은이 있어요. 이 중에서 는은 동사에 붙고 은은 형용사에 붙지요. 예를 들면 동사는 가다, 가는, 읽다, 읽는 것처럼 활용되고 형용사는 좋다, 좋은, 예쁘다, 예쁜, 예쁜처럼 은이나 니은을 붙여 활용해요. 알맞다의 형용사이므로 는을 붙여 알맞은으로 사용해야 해요. 단 맞다는 알맞다와 비슷하지만 엄연한 동사이므로 맞는이 올바른 표현이에요. 하랑이는 연필을 내려놓고 오늘 있었던 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랑이는 우리말 퀴즈에서 최후의 1인이 되어 미니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깝다. 내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미니와 둘이 남았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져줬어야 하나? 아무튼 차 다래를 이기지 못한 건 아쉬워. 차 다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절호의 기회였는데 역시 만만치 않아. 차 다래. 하랑이는 다래를 생각하며 피식 웃었어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꼭 우리말 달인이 되어야지. 학교 축제일이 얼마 남지 않아 하랑이는 무대 장치와 소품들을 챙기느라 바빠졌고 달에는 연극 연습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죠. 대와 대. 대는 가고 해가 줄어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사용해요.
대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지요. 만약 철수가 제주도로 전학 간다는 소식을 철수에게 직접 들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철수가 제주도로 전학 간대 라고 하고,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면 철수가 제주도로 전학 간대 라고 말해야 해요. 헷갈리는 낱말 알맞은과 알맞는. 진행을 나타내는 어미 중에서 느는 동사에 붙고 은은 형용사에 붙어요. 알맞다는 형용사이므로 뭐뭐는 붙여 알맞은으로 사용해야 하고, 단 맞다는 동사이므로 맞는이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대와 대. 뭐뭐다고 해 줄어든 말,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사용하고, 대는 말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주로 뭐뭐더라와 같은 의미지요. 우정은 힘이 없다. 우정은 힘이 없다. 거짓말이라고? 네 이놈, 누가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어서 배를 갈라라. 잠깐, 만약 제 배를 갈라서 간을 없애면 어찌시렵니까? 다시 다른 토끼를 구하러 육지에 가시겠습니까?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죽는 것이 겁이 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용왕님을 뵈니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요, 자 갈라요, 어서요. 다래야, 잠깐만. 우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 하랑이가 다래의 연기 연습을 중단시켰어요. 하랑이는 토끼 역을 맡은 다래의 연기 연습 상대가 되어주고 있었지요. 그렇지. 대사 외우는 것도 그렇고, 아 진짜 어렵다. 다래가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하자 하랑이가 일부러 큰 소리를 쳤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애가 어디 있냐. 잘하려고 욕심내면 더 부자연스러운 법이야. 너 원래 토끼처럼 꾀도 많고 말도 잘하잖아. 평소처럼 해. 오, 제법인데. 제법은 무슨. 너는 내가 만날 동생 같지? 너는 7살 코 흘리개가 아니라니까. 더는 7살 코 흘리개가 아니라니까. 하랑이는 대본에 고칠 부분은 없는지 다시 꼼꼼히 살폈어요. 늘 부족하고 어려 보였던 하랑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구하랑, 너 많이 컸다. 원래 키는 너보다 컸거든. 어서 연습이나 더 하자. 어디까지 했지? 하랑이는 대본을 흐리릭 넘기다가 군데군데 있는 빨간색 글자들을 발견했어요. 다래가 틀린 글자를 고친 것들이었지요. 하랑이가 입가에 미소를 번졌어요. 아무튼 너 오지랖 넓은 건 알아줘야 돼. 하랑이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편들어주고 또 이렇게 대본까지 고쳐준 다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연습실에서 친구들이 틀린 글자 운운했을 때 하랑이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랑이가 대본을 쓰느라 쏟은 노력은 나 몰라라 하고 실수만 꼬집어 말하는 친구들이 야속했거든요. 밖으로 나온 하랑이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다시 들어가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때 하랑이 편을 들며 화를 내는 다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랑이는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지요. 여러 가지로 고마운 게 많은데도 얼굴을 자주 보고 고맙다고 하자니 어쩐지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오지랖이 어쩌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은 거지요. 갑자기 왜? 대본 고친 것 때문에? 그건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의리지. 친구 간의 의리. 다래는 하랑이가 보여주는 대본을 곁눈질로 보고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둘은 동시에 소리내어 웃고는 연기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랑이는 다래를 위해 기꺼이 별주부가 되었다가 용왕도 되었다가 오징어 대신도 되어주었지요. 이튿날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바른말 쓰기 운동의 반응이 좋아서 동네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하랑이는 다래를 힐끗 보았어요. 다래는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데도 뽐내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언제 그런 의견을 냈냐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지요. 운운하다는 이를 운자가 반복된 말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을 운운하다라고 하지요. 양심을 운운하다, 용돈을 운운하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요와 배요, 만났다 헤어질 때 다음에 봬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은 다음에 봬요라고 쓰는 게 올바른 표현이에요. 배다는 보이다의 줄임말이고 배고, 배니, 배어, 배워도, 배워서, 배웠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요가 붙일 때예요. 먹다, 뛰다, 보다 등의 용어에 요가 붙일 때는 먹요, 뛰요, 보요처럼 바로 붙지 못하고 먹어요, 뛰어요, 보아요처럼 어나 아가 붙어요. 배다도 마찬가지예요. 배 플러스 어 플러스 요가 어가 붙여야 요와 결합할 수 있어요. 배어요에 줄였으면 배요가 된답니다. 배요라고 쓰면 틀린 표현이에요. 오지랖이 넓다의 유래. 오지랖은 윗옷에 걸치는 겉옷의 앞자락을 말해요. 옛날로 치면 두루마기 앞자락에 해당하지요. 두루마기는 긴 데에다 품이 커서 오지랖이 넓어요. 바삐 걸으면 오지랖이 펼쳐지며 그 넓이가 한껏 드러나지요. 오지랖이 넓다는 고지곧대로 풀며 윗옷의 품이 커서 가슴을 넓게 감싸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래되어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참견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해요.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꼭 나쁘게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마음이 넓다는 뜻으로도 쓰이죠. 입이 무거운 게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하랑이는 혼잣말을 하며씩 웃었어요. 2교시가 끝내고 하랑이는 화장실에 갔어요. 세면대에 붙어있는 종이가 어느 틈에 깨끗이로 바뀌어서 붙여 있었지요. 하랑이는 남모르게 슬쩍 웃었어요. 하랑이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데 종수가 따라 붙었어요. 하랑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른 말을 익혔어? 하랑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얼떨떨해 하자 종수가 말을 이었어요. 퀴즈 대 말이야. 네가 거의 마지막 3명 안에 들었잖아. 그때 사실 무척 놀랐거든. 솔직히 대본에는 틀린 글자가 많았잖아.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종수는 대본 얘기를 꺼냈다가 아차 싶었는지 헤헤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사실 학원에 같이 다니는 여자애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맞춤법 틀려서 망신당할까봐. 아하, 좋아하는 애구나. 그렇다면 내가 특별히 기술을 가르쳐 주지. 하랑이는 장난스럽게 거드름을 피웠어요. 거드름은 잘난 체하며 남을 자기보다 낮게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거드름이라고 해요. 거드름을 피우다, 거드름을 떨다, 거드름이 몸에 배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쏘아 붙이다와 쏘아 붙이다. 쏘아 붙이다는 날카로운 말투로 상대를 몰아붙이듯이 공격한다는 뜻이지요. 발음이 같아 쏘아 붙이다와 헷갈리기가 쉽지만 쏘아 붙이다는 틀린 표현이에요. 붙이다에는 꽉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쏘아 붙이다가 아닌 쏘아 붙이다로 쓴 것은 세게 밀어 한쪽으로 가까이 붙인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돼요. 밀어붙이다, 몰아붙이다, 걷어붙이다도 헷갈리기 쉬운데 밀어붙이다, 걷어붙이다, 몰아붙이다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다만 옷을 벗어붙이다만은 벗어붙이다가 아니고 벗어붙이다로 써야 한답니다. 먼저 헷갈리는 낱말이 나오는 책을 찾아서 여러 번 읽었지. 거기 없는 단어, 낱말이 나올 때는 국어사전과 인터넷 사전으로 부지런히 찾아 뜻을 익혔고 또 이를 모르겠는 건 주위 사람에게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어. 거기서 주위 사람이란 대부분 다래였지만 왠지 꼭 집어 말하기는 쑥스러웠어요.
종수와 이야기를 마친 후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웬일인지 교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이번엔 또 뭐야? 왜 매번 네 일정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간을 옮겨야 해? 달애가 민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 물었어요. 마침 선생님이 자리를 비워 이 상황을 말릴 사람이 없었죠.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그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전에 다른 애가 일 있다고 연습시간 옮기자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밀어붙였잖아. 네가 회장이라고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거니? 민희의 말에 달애가 거칠게 쏴붙였어요. 하랑이는 옆자리 친구에게 무슨 일인지 슬며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연극 연습 시간을 민희가 10시에서 12시로 옮기자고 했다는 거예요. 좋아. 옮기기 싫으면 나는 빠질게. 너희끼리 연습 잘해봐. 민희는 아이들에게 선언하듯 외치고는 자리에 덜썩 앉았어요. 달애가 씩씩대며 한마디 더 하려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공연까지 겨우 일주일 남았어. 그런데 주인공이 별주부 없이 연습을 하라고 말이 돼? 달애와 같이 집에 돌아가는데 달애가 험악한 얼굴로 분통을 터뜨렸어요. 민희도 약속 시간을 옮겨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걔 때문에 약속 시간 옮긴 게 어디 한두 번이니? 그래 놓고 다른 애가 얘기하면 자기는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면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너무 제멋대로야.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잖아. 하랑이는 은근히 민희 편을 들었어요. 그러자 달애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발끈했어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런 건 나쁜 게 아니면 뭐야. 아니 네가 민희 사정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너 지금 민희 좋아한다고 편드는 거야? 너도 똑같아. 너랑 말도 하기 싫어. 달애는 자기네 집 대문을 꽝 닫고 들어갔어요. 뭐 너 내가 민희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하랑의 목소리는 대문 닫는 소리에 파묻혔어요. 골목에는 하랑의 놀란 얼굴과 차가운 바람소리만 남았지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축제날 강당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하랑이네 반의 연극 공연은 마지막 순서였지요. 배역을 맡은 아이들은 일찌감치 분장을 마치고 저마다 자신의 대사를 연습하며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렸어요. 영수와 하랑이는 의상을 점검하랴, 무대 장치 옮기랴, 막바지 준비를 하느라 눈코 들 새 없이 바빴지요. 이제 다음이 우리 차례야. 다들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해. 잘할 수 있을 거야. 무대 뒤에서 영수가 아이들을 격려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떡해. 긴장돼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도 중간에 대사 잊으면 어쩌지. 하랑이는 조용히 민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민희는 평소와 달리 눈에 띄게 떨고 있었지요. 민희야, 물 좀 마실래? 고마워. 하랑이는 물을 건네며 잘할 거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민희를 다독였지요. 달애는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채, 저렇게 티를 떼냐? 친구는 완전 뒷전이구나. 드디어 무대에 불이 켜지고 별주부정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민희는 막상 무대에 오르자 집중하느라 떨리는 줄도 몰랐어요. 언제 긴장했냐는 듯 차분히 연기를 해나갔지요. 종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해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어요. 그럭저럭 연극은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자, 육지에 도착했소. 어서 가서 간을 가져오시오.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어디 있더냐. 하하하하. 무엇이 간사하게 우릴 속이다니. 누가 먼저 속였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야. 어서 돌아가서 욕심쟁이 용환님께 전해라.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늘의 뜻이니 조금 더 살겠다는 욕심으로 남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고. 그리고 대사를 이어가야 할 달애의 입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고 달애의 얼굴은 점점 창박해졌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 목숨은 용환님도 나도 너도 다 똑같이 소중하긴 하지.
민희가 달의 대사를 대신 말해 주었어요. 달에는 그제 정신이 들어서 대사를 이어갔어요. 간을 구하겠다는 욕심은 버리고 잘 가거라. 그렇게 무대가 어두워지고 연극이 끝났어요. 관객들은 너도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마지막 무대라서 우렁찬 박수 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지요. 배우들은 다 같이 손을 잡고 무대로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무대 뒤로 돌아온 아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소감을 털어놓느라 시끌시끌했지요. 그 소란을 뚫고 달애가 민희에게 다가갔어요. 아까 내 대사 대신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고맙긴 뭘. 어쩌다 기억이 났을 뿐이야. 어쨌든 잘 끝나서 다행이다. 그렇지? 민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면서 활짝 웃었어요. 달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주 웃었지요.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랑이도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날 연극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달애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하랑이네 집으로 뛰어갔어요. 뭐해? 깜짝이야. 너 앞으로 내 방 들어올 때 2번 두드리고 들어와. 상기대다는 흥분하거나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상기대다라고 해요. 긴장을 할 때 볼이 상기되기도 하지요. 상기된 표정으로 붉게 상기되다, 볼이 상기되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말도 공부가 필요해. 우리말도 공부가 필요해.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우리말의 어법에 벗어나는 것이 매우 많아요. 잘못인 줄 알면서 말버릇으로 굳은 경우도 있고 아예 잘못인 줄도 모르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문방구에서 공책을 샀다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문방구가 학용품과 사무용품 등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문구점이나 문방구점이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이지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법에 맞도록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방에게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우리말도 모르는 단말이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 확인한 것이 좋아요. 매 순간 가장 정확한 낱말로 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올바른 표현을 많이 넣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달애가 방문을 벌컥 열며 들어가자 하랑이가 뭔가 재빨리 감추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새삼스럽게 문을 왜 두드리래? 달애가 뜨악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하랑이가 진지하게 덧붙였어요. 옛날처럼 철없이 뛰어다니던 애들도 아니고 이제는 각자 사생활도 있으니까 그 정도 예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 좋아. 앞으로 조심할게. 달애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내 일기장 마음대로 보면 절대 안 돼. 내가 민희 좋아하는 것도 내 일기장 보고 알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어. 아 그거? 그때 진짜 딱 한 편만 안 봤어. 어쨌든 미안.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민희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인 것 같더라. 달애의 말에 하랑이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얘 좀 봐. 민희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빨간색이 되네. 그나저나 고백은 안 해? 너는 빨간색이 뭐냐? 우리 반 퀴즈왕 맞아? 그때는 빨간색이라고 해야지. 빨강은 그 자체로 빨간 빛깔을 의미한단 말이야. 어휴, 우리말 박사님 따로 없네. 너 괜히 내가 고백 어쩌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이야기 딴 데로 돌리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구하랑은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달애가 눈을 흘기며 묻자 하랑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수줍은 얼굴로 책상 밑으로 숨겼던 걸 꺼냈어요. 자세히 보니 편지였어요. 뭐야, 민희한테 고백 편지 쓰고 있었어? 고백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 쓰는 거야. 그리고 좋아한단 말을 어떻게 말로 하냐? 그래 구하랑답다. 잘 써라. 나는 간다. 빨간색과 빨강색.
헷갈리기 쉬운 낱말 중에 색깔 이름도 있어요. 빨강은 형용사 빨갛다의 명사형이에요. 그 자체로 색을 나타내는 말이죠. 노랑, 파랑, 하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빨강색은 틀린 표현이에요. 반면에 빨간은 빨갛다의 활용형 중 하나로 뒤에 오는 다른 낱말을 꾸며 주었어요. 빨간 빛깔을 나타낼 때는 빨간색 또는 빨강으로 써야 하지요. 채점하게 빨간색 색연필 좀 가져올래? 와, 무지개 떴다. 와, 빨강이 선명하다. 왜 벌써 가려고 더돌다 가지 차달에? 달에는 방문을 닫으며 방긋 웃었어요. 달에는 각자 사생활이 있으니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하랑의 말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빛이 웃음이 났지요.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만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뺏기고 울던 어렸을 때 하랑의 모습을 생각하니 듬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으니까 달에는 하랑이와 자기에게 찾아온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문 밖으로 나온 달에는 돌아서서 하랑이의 방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알았다, 구하랑. 앞으로 문을 벌컥벌컥 여는 버릇은 고칠게. 2000몇 년 12월 10 날씨 동장군 찾아오다. 지난주에 끝낸 연극이 벌써 한 달쯤 지난 것처럼 까마득하다. 연극 준비하면서 친구들끼리 굉장히 가까워져서 우리 반은 쉬는 시간마다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다. 그 덕분에 내 공상은 주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오늘은 수업을 일찍 마치고 벼룩시장에 가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을 벌였다. 몇몇 어른은 좋은 일을 한다고 칭찬하시고 몇몇 분은 그동안 잘못 쓰고 있는 말이 많았다며 우리를 대견해 하셨다. 햇볕은 따스한데 바람이 불어서 핏게 든 손이 얼얼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여느 때보다 훈훈했다. 우리의 운동은 비록 작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헷갈리는 우리말을 정확히 알고 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모두 오해 없이 대화를 나누며 살면 좋겠다. 참 달에는 민희에게 편지를 줬다며 날마다 묻는데 날마다 묻는데 편지는 아직 내 가방 속에 있다. 달에가 나를 자꾸 겁쟁이라고 놀린다. 달에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기 위해서라도 방학식 날 꼭 전해줄 테다. 과연 민희가 내 마음을 받아줄까? 하랑이와 달에의 우리말 바르게 쓰기 운동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졌어요. 시간이 흐르자 근처의 다른 초등학교에도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지요. 헷갈리는 낱말이 다들 비슷비슷한가 봐. 달에의 방에서 들리기 쉬운 낱말의 용례를 새롭게 정리하던 하랑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나눠준 종이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쓰던 낱말이 많았다며 놀라더라. 그럴 때 무척 뿌듯해. 놀라더라가 아니라 놀라더라거든. 달에가 놓치지 않고 꼭 집어주었어요. 하랑이와 달에가 서로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끝.